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56% 하락하면서 1%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베어마켓 랠리 살아있음이고, 제가 계속해서 변화를 주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죠. 베어마켓 랠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은 제한적이다. 현재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다. 그리고 2800에서 2900 잘하면은 3000까지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이 연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환율의 추세를 보면은 단기 하락 추세로 잡혀 있다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원달러는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TV가 좀 갈렸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홍콩, 그리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까지도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지수가 연고점 경신을 하면서, 그리고 수급 이슈 속에서 하한가 종목들이 좀 속출을 좀 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 개인 순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간 이것이 이제 6거래일 연속해서 동반 매도를 좀 하고 있고, 또 수급 이슈가 좀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서도 하한가 종목이 속출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SG증권에서 CFD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대성홀딩스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가스도 그랬고 삼천리 등 많은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성광, 그리고 하림지주, 세방, 다오데이터, 그 다음에 다올투자증권 등 오늘 하한가 종목이 8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눌렀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좀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상승 나왔고, 방위산업,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쪽,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 히토르 관련 종목, 그 다음에 OLED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엠폭스죠,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출 규제론에서의 그 국산화 테마 관련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요 되면서 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제 강도 심화 분석에서 2차전지 전기차 테마 하락했고, 실내에서 리튬 국유화 선언해서 일부 리튬주들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좀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언론에 나왔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5일, 26일이죠. 내일하고 모일에 걸쳐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11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의 경우 고부가 가치 제품 및 전기차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의 부진을 인도에서 만회해 5년 뒤에는 글로벌 1위 안성업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관련해서 오늘 만도,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한원 시스템, 현대 이와 뭐 기아, 뭐 세트랄, 모텍, 화신 등 자동차 부품들도 덩달아서 상승세가 나왔어요. 뭐 평화산업도 상승 나왔고, 뭐 삼화전자 등 관련된 또 종목들도 강세가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이제 발표가 앞두고 나서 일부 미리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 오늘 뭐 평화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화전자 같은 전기차 이렇게 좀 관련이 좀 됐죠. 코세트 좀 관련해서 이렇게 시세가 조금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애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것들은 연결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신냉전 체제로 인한 안보 및 무기의 불록화에 따른 공산 방위산업 가 기대가 된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K방산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세계 국방비 규모와 무기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종전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명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방산 쪽에다가 투자를 했던 거고, 제품들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신무기들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이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알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았죠. 무기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현대로템, 평화산업, LIG, 넥스원 등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됩니다. 자동차 쪽도 되고, 그 다음에 방산 쪽으로도 연계가 되고요. 지난해 이맘때 제가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말에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방미 앞두고 있어서 미국에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위험한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발언이 나오면서 화장품, 뭐 게임 전부 다 폭망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트럼프를 봐서 알겠지만은 트럼프 입이 얼마나 가벼웠습니까? 그래서 세계 시장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도자의 입은 무거워야 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사이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이다라는 것은 먹었을 때 잠깐 시원하지만은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 탄산 사이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죠. 거기다 또 이쪽으로는 러시아까지도, 북한하고 러시아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쉽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방향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거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은 정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소식이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에 나왔어요. 22일에 이제 외신에서 나왔는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환경보호국이 제출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내 전력 생산 가운데 화력발전소 비율은 60%로 바이든 행정부는 가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현재 미국 내 3,400여 개 화력발전소 가운데 22개 정도만 사용하는 탄소 포집 장치의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 신성 ENG, KCC, KC그린홀딩스, 디지피드, 그 다음에 대원강업, 삼화전자, 신도기원, 그 다음에 풍국주정 등이 상승 나왔어요. 삼화전자 같은 뭐 수소도 되고 전기도 같이 좀 묶여있는 그런 상태다. 또 에코프로도 2차 전자였지만은 또 탄소 배출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린케미칼, KC, 쿼트렐 등이. 이거는 현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국내적인 이슈보다는 해외에서의 들려오는 이슈로 인해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국내도 원전을 살리긴 하지만은 국제적인 흐름이 원전을 가져가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셔라. 근데 어떤 호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국가가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은 의미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토로 관련된 종목이죠. 지난주부터 해서 중국이 히토로 무기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중국이 히토로인 네오디듐과 사이륨, 코발트 등 연구 자석 제조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 고성능 히토류 자석인 네오디듐과 그다음에 사이륨, 코발트 시장에서 각각 84, 그다음에 90%에 달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의 이 공급망에서의 어때요? 정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유니온, 삼화전자, 노바텍 등 종목들이 상승세에 나왔는데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도 시세가 많이 안 나온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눈여겨보시라 라는 말씀 드려요. 노바텍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2년 정도 흘렀다가 코로나 그 이후에 이제 강력하게 좀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동굴 아래에서도 상승했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티플렉스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것. 근데 히토로 관련된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 LG 디스플레이 국산 IT용 8세대 OLED 증착기 사용 의사 전달. 그래서 관련해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에 나왔습니다. 미국 애플이 최근 LG 디스플레이 선의 시스템의 IT용 8세대 OLED 증착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 캐논 토키의 증착기 사용을 원했던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LG 디스플레이가 향후 IT용 8세대 OLED 투자를 진행할 경우 선의 시스템 증착기가 캐논 터키 장비보다 4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선의 시스템을 비롯해서 야스, CNH테크, 신도기업 등이 상승했고요. 참 미국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항미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쪽에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체 물량 판매 확대 자제. 진짜 이건 깡패입니다. 깡패.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해 공급 부족이 발생해도 한국 반도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미국이 대중국 안보에 인도 태평양의 우방국들과 협력은 해왔지만 경제적 견제 우방 기업이 참여까지 요청한 것은 처음으로 전해진다.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우리나라 자동차들 세제, 보조금 주지도 않고, 반도체는 또 중국에 가지도 못하게끔 꽁꽁 묶어놓고, 이러니까 경제가 엉망. 이래서 외교 정책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공군, 해군, 이렇게 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엘리트를 육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외교관들도 전문적으로 엘리트들을 육성을 해서 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너무 안 좋습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서 오늘 삼성전, SK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 템트론, JI테크 등이 하락을 좀 했고요. 아까 이제 한국 정부 규제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의 2차 전지 업체 해외 진출에 따른 경제 강도 심화 나와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렇게 또 하락했고요. 실내에서 리튬 국유화 선언 속 일부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에서의 좀 있었던 테마들을 좀 봤고요. 이제 차트라든가 그 다음 이번 주에 좀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는 실적이 이제 시즌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합니다. 이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또 퍼주기만 하고 오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한테도 퍼주기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에 또 인텔, 캐터필러,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마존도 실적이 발표를 좀 앞두고 있어요. 자, 이베이도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머크, 아마존이, 그다음에 오늘은 펩시코, GE, 얼풀, 비자, 호라이즌, 바이오젠, 맥도날드 등이 3M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의 흐름에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25일이네요. 24일로 봤는데 25일에 이렇게 좀 잡혀 있다. 드립니다. 그래서 25, 26, 27, 28 이렇게 이제 실적들을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요동을 칠 것 같다. 국내 같은 경우는 기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삼성물산, 현대차, 현대이아, OCI,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이게 또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의 흐름에서 움직임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기 전에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9일이 여기죠. 19일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이야기 드린 게 가열 구간에 좀 진입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가열에서 가열 구간에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요 구간부터 상승할 때 말씀드렸던 게, 큰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살짝 긴장을 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딱 보면은 목요일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 쪽에서 조금 크게 음봉이 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오늘도 음봉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나리오는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상승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아까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는 살아 있습니다. 즉 추세는 쉽게 무너질 사항은 아니다 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61선이라든가 61선을 깰지 아니면 120선까지는 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사이 정도에서 스톱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전에 뭐 스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스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피보나치로 이렇게 봐도 요 사이에 절반에서 75%, 요 사이 정도에서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와서 다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은 기회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한번 가다 볼까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흐름이 좀 나왔어요. 특히 2차전지죠. 에코프로, BM, LNF 등 이 종목이 다 했어요. 코스닥도 보면은 상승하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꽝 하고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큰 음봉이 나오면은 살짝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은 지켜보자 하는 거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세가 나왔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절반에서 50에서 75%, 요 사이 정도에서 스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이 정도 선에서 800포인트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빠르게 또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은 짧게 조정을 주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듯이, 또 여기에서도 짧게 조정 주고 강하게 또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살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엠폭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됐는데, 제가 분명히 10명 나왔을 때 이게 한 자리 숫자일 때는 괜찮지만 두 자리 숫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순간 쑥쑥쑥 증가할 수 있다라고, 확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추가 발생한 것들 보면은 다 국내에서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아니라 국내에서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된 거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드립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성장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세요.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 다음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우주항공, 뭐 드론, 위성 세트로 보시고,
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조선주들. 어제 뭐 주말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재파돼가지고 10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이 나왔어요. 분명히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내년에 조선주들 실적이 바뀌니까 턴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보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 2차전지, 2차전지도 시세가 나온 것들 말고 시세가 덜 나온 것들 보시고, 수소도 보시고, 메가텍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UAM 같이 보는 거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계속해서 관심을 두세요. 삼성전자가 상승세에 나오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단기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63,000원 이하에서 61,000원 요 사이에서 아마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 나오니까 반도체들 조정이 나올 건데, 그거는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 엠폭스 관련해서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안 누르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또 알림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